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 알고 지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마음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된 경우 말입니다. 또는 반대로 분명히 신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친절한 성격이었던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주 틀리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가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남자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관심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다릅니다. 거절당할 위험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도 본인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신호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주변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10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8번째, 9번째, 10번째는 대부분의 연애 관련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신호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꼭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는 단 하나의 신호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여자가 눈을 마주쳤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신호들은 한 가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호는 군집으로 나타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일관적으로 여러분에게만 나타날 때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일회성 반응을 신호로 보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친절했다고 해서 신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날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호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2주, 가능하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보세요. 세 번째 실수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신호를 찾으면 없는 것도 신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신호들을 살펴보시면 훨씬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신호를 설명드릴 때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의 호감 신호를 읽으려면 평균값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먼저 파악하세요. 그 평균에서 여러분에게만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신호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든 신호를 해석할 때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자가 웃어주고 말도 잘 걸어주고 눈도 마주쳐줬는데 막상 용기 내서 다가갔더니 그냥 친구였다는 이야기. 반대로 말도 별로 없고 눈도 잘 안 마주치던 여자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저한테 마음이 있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리학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자의 호감 신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심리학 메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80만 명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11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인데요. 여성은 남성보다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능력이 84%의 연구에서 더 뛰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여자는 남자가 자기한테 관심 있는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자는 여자의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친절함을 호감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미소, 상냥한 말투, 자주 눈 마주치기, 이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예의에 속합니다. 진짜 신호는 이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신호는 훨씬 미묘하고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오늘 그 진짜 신호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들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8번째와 9번째는 대부분의 연애 콘텐츠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은 숨길 수 있지만 시선은 절대 숨기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와 대화할 때 왜인지 모르게 시선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눈빛이 어딘가 먼 여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감정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호감을 느끼는 상대를 볼 때 동공이 무의식적으로 확대됩니다. 본인이 조절할 수 없습니다. 뇌가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동공 변화만으로는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관심 없는 대상을 볼 때 시선은 0.3초 정도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으면 0.8초에서 1.5초까지 더 오래 머무릅니다. 그 차이가 1초도 안 되지만 감정이 담긴 1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남자분들이 정반대로 해석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쳤을 때 바로 피하는 겁니다. 관심 없는 거라고요. 천만에요.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봤다가 눈이 마주치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합니다. 들킨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관심 없는 남자라면 오히려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패턴이 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피하고 5초에서 10초 후에 슬쩍 다시 쳐다봅니다. 또 마주치면 또 피합니다. 이 패턴이 3번 이상 반복되면 거의 확정입니다. 28살. 인천에서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무실 여자 동료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팀 회의할 때 자기가 발표하면 그 여자만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자기를 봅니다. 그런데 눈이 마주치면 바로 다른 데를 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봅니다. 이 패턴이 회의 내내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명확한 신호입니다. 관심 없는 남자를 그렇게 집중해서 관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목소리와 말투가 여러분에게만 달라집니다. 사람은 호감을 느끼는 상대와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목소리 톤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반대로 평소에 활발하던 여자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그리고 대화 길이가 달라집니다. 관심 없는 상대와는 대화가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는 상대와는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붙입니다. 설명을 더합니다. 여러분이 한 말을 다시 물어보기도 합니다. 대화를 끊고 싶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건 유독 여러분에게만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하다면 그건 성격입니다. 여러분에게만 다르다면 그건 감정입니다. 33살 전주에서 중학교 음악교사를 하시는 분의 사례입니다. 교사 연수에서 알게 된 여자 선생님이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과 대화할 때는 짧게 대답하는데 자기하고만 이야기가 길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연수가 끝난 후에도 먼저 주제를 꺼내서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자기한테 말을 걸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 말이 줄더라고요. 이것까지 함께 나타난다면 감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몸이 여러분을 향합니다. 이건 말이나 눈빛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신호입니다.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여자 본인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언어적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호감을 느끼는 상대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합니다. 거울처럼 따라합니다. 미러링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이 자신을 은근히 따라했을 때 그 상대방을 더 좋아하고 더 따뜻하게 느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현상이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호감이 있으면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다 보면 호감이 더 커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근처에 자꾸 머뭅니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유독 여러분 옆에 서거나 앉습니다.
자리가 바뀌어도 어떻게든 여러분 반경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여러분 앞에서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옷매무새를 고칩니다. 잘 보이고 싶다는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관심 없는 남자 앞에서는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면 자기도 컵을 집어듭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따라 웃습니다. 팔짱을 끼면 자기도 팔짱을 낍니다. 이것이 미러링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진짜입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달라집니다. 요즘은 만남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문자에서 여자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분들이 이걸 그냥 넘깁니다. 답장 속도가 다릅니다. 관심 없는 상대에게는 받는데 나중에 답합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는 틈을 내서 빠르게 답합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꾸준히 빠른 게 진짜 신호입니다. 의무적인 답장은 들쭉날쭉합니다. 메시지 길이도 다릅니다. 관심 없으면 단답입니다. 네, 아니요,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으면 이모티콘도 붙이고 질문으로 끝내서 대화가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연락하는 겁니다. 여자는 관심 없는 남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용건이 있어도 최소한으로 합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으면 이유 없이 연락합니다. 이거 봤어요 하면서 링크를 보내거나 오늘 날씨 춥더라고요 하는 식의 가벼운 안부를 먼저 꺼냅니다. 특히 밤늦게 별 이유 없이 먼저 연락이 온다면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떠올랐다는 뜻입니다. 40살, 세종시에서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혼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는 여자 동료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는 별 반응이 없는데 개인톡으로는 항상 빠르게 답장이 오고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면 꼭 문장으로 답장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 11시에 갑자기 건강 관련 기사를 보내면서 혹시 이거 보셨어요? 라고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단톡방에서는 티를 안 내면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인 것, 그리고 늦은 밤에 먼저 연락한 것, 두 가지 모두 명확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말투가 달라지는 것과 함께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질투 반응입니다. 질투는 호감의 다음 단계입니다. 이미 소유감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뜻입니다. 관심 없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대화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웃으며 대화하면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문제는 이 질투를 겉으로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쿨한 척합니다. 감정이 없는 척합니다. 그런데 몸의 반응은 숨기지 못합니다. 말수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방금 전까지 활발하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톤이 살짝 차가워집니다. 무관심한 척하면서 반응이 0.5초에서 1초 정도 늦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2살. 수원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팀 회식 자리에서 옆부서 여자 동료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자기한테 말도 잘 걸고 밝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식 중에 다른 여자 직원이 자기한테 일부러 다가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 여자 동료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으면서 같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이후로 그 여자 동료가 자기한테 더 적극적으로 먼저 대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건 질투 반응이었습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나타난 반응입니다. 세 번째 신호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미러링과 함께 나타나는 신호 중에 접촉 신호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여자는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가벼운 접촉을 합니다. 팔을 살짝 건드리거나 어깨를 치거나 손으로 무릎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입니다. 이건 경계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접촉이 성격상 누구에게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호는 반드시 다른 신호들과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자주 있다면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에서도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토리 반응입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을 때 이모티콘으로 반응하는 것과 문장으로 답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모티콘 반응은 여러 사람의 스토리를 볼 때 가볍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문장으로 답장한다는 건 여러분의 스토리를 주의 깊게 보고 직접 말을 거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반응의 일관성입니다. 여러분이 스토리를 올릴 때마다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반응이 온다면 그건 여러분의 일상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스토리는 스크롤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26살, 부산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운동하러 오는 회원 중에 나이가 비슷한 여자분이 있는데 트레이닝 시간이 아닐 때도 인스타를 통해 소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올리는 운동 영상마다 꼭 문장으로 답장이 오고 최근에는 이런 음식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하면서 먼저 정보를 보내오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상담 내용 중에서 자기가 지나가듯 말한 것들을 나중에 다시 언급하더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신호인 기억 신호와도 연결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적극성과 기억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여러분의 말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일상, 자신의 고민, 자신의 꿈,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건 여러분이 그 여자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굳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필요한 대화만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고 더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말을 기억합니다. 이게 왜 놀랍냐고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놓치기 쉽습니다. 여자는 관심 없는 남자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흘립니다. 뇌가 자동으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남자의 말은 다릅니다.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감정과 연결된 기억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감정이 붙어 있어서 더 오래, 더 정확하게 기억됩니다. 여러분이 2주 전에 지나가듯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저번에 그 라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라든가 지난번에 허리 아프다고 했는데 좀 나아지셨어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여러분이 그 여자의 생각 속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무언가를 합니다. 이거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작은 것을 챙겨주거나 관련 정보를 보내줍니다. 이건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미래의 여러분을 포함시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연애 콘텐츠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래 투사라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상대를 자신의 미래 상상 속에 자연스럽게 배치합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깊어지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화 중에 미래 시제를 쓸 때 여러분을 포함시킵니다. 우리 나중에 저기 가봐요. 여름에 이 카페 같이 오면 좋겠다. 이 영화 개봉하면 같이 보러 가요. 이런 말들입니다. 관심 없는 남자와는 미래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데 다음 달, 내년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과는 앞으로도 함께 있을 거라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래 계획에 상대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멀수록 감정이 깊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 뭐 먹으러 가요? 라는 건 호감 초기입니다. 내년에 어디 가봐요? 라는 건 거의 확정입니다. 주변에 대화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유독 자주 쓰는 여자가 있나요? 혼자 가도 되는 곳을 같이 가자고 하는 여자가 있나요? 그 여자는 이미 머릿속에서 여러분과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7번째 신호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자는 아무에게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건 엄청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관심 없는 남자에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안전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허용합니다. 항상 꾸미고 나오던 여자가 편한 차림으로 나옵니다. 실수하면 웃으면서 인정합니다.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자가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냥 들어주거나 공감해주면 감정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넘기거나 바로 충고를 하면 벽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익히 알려진 신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것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대부분의 연애 관련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을 은근히 테스트합니다. 이건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자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 남자를 무의식적으로 테스트합니다. 이게 의도적인 게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여자는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전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가장 흔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째, 의견 충돌 상황을 살짝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과 의견이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니다. 화를 내는지,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도 들을 줄 아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약속을 지키는지 봅니다. 가벼운 약속, 예를 들어 그거 한번 보내줄게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보내주는지 확인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남자가 큰 약속도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쁜 척 해봅니다. 답장을 평소보다 늦게 해보거나 일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반응인지 봅니다. 이때 너무 조급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감정이 식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테스트들이 의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자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관성 있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겁니다. 화내지 않고 과도하게 맞추지도 않고 자기 모습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남자의 특성 1위가 일관성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27살, 대전에서 건설회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회사 여자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것에 반론을 제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항상 맞장구를 쳐주더니 갑자기 저는 그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나빠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더 자주 대화를 걸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도 상대 의견도 들어주는 사람인지 확인한 겁니다. 9번째 신호입니다. 몸의 방향과 특정 부위가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깊은 심리학 연구에서 나온 신호입니다. 눈빛이나 말투보다 훨씬 원시적인 차원의 신호입니다. 진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관심 있는 상대를 향해 무의식적으로 몸 전체를 돌립니다. 발의 방향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발은 가고 싶은 곳을 향합니다. 여러 명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다리나 발끝이 여러분 쪽을 향하고 있다면 몸이 여러분에게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목을 살짝 기울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건 동물 행동학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인데요. 목을 옆으로 기울이면 경동맥이 드러납니다. 진화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상대에게 드러낸다는 건 여러분을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 즉 안전한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신뢰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비슷한 원리로 손목을 드러내는 행동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웨스터 대학교 모니카 무어 교수는 여성의 구애 행동을 수년간 관찰한 결과 여성이 실제로 관심 있는 상대 앞에서는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이 군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눈빛 변화, 몸의 방향, 목 기울이기, 머리 만지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그건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31살, 광주에서 치과 위생사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동료 남자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다고 오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그 남자가 이야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살짝 기울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대화할 때 발이 그 남자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아차렸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신호의 특성입니다. 6번째 신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의 여러분을 포함시키는 행동은 단순히 같이 뭔가를 하자는 제안만이 아닙니다. 더 섬세한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 동네 이사 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사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동네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동네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하면서 어떤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특성들이 여러분을 닮았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표현이 어려울 때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자기 이상형에 가깝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미래 신호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입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그분이 여러분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말이 들려온다면 그 여자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자주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7번째 신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실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자가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 흔히 남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결사 역할을 하려는 겁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건 별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이럴 때 여자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그냥 들어주고 그게 힘드셨겠다. 또는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면 감사하긴 하지만 감정적인 연결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감을 해주면 그 여자는 여러분과 더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상대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 잘 반응한다면 그 관계는 훨씬 빠르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38살, 울산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만난 남자 동료분이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야간 근무 후에 너무 힘들다고 지나가듯이 말했는데 그 남자 동료가 다음날 아침에 커피를 사다 놓고 어젯밤 수고했어요 라고 짧은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해결책도 아니고 거창한 것도 아닌데 그 작은 행동이 너무 고마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 동료에 대한 마음이 많이 기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8번째 신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행동에 대해서입니다. 테스트 행동이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는지 관심을 갖는지 확인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고양이를 키운다고 했는데 나중에 고양이는 잘 있냐고 물어봐주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반대로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면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마음이 식어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테스트는 반응을 보는 겁니다. 다른 남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누가 밥 먹자고 했는데 또는 어떤 남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니다. 무관심한 척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조금 반응을 보여야 할지 정답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무관심하면 나한테 감정이 없구나 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과도하게 질투 반응을 보이면 부담스럽습니다. 나 그 사람보다 너한테 더 관심 있어 라는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신호인 몸의 방향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이 원형으로 대화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발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세요. 사람은 관심 있는 방향으로 발을 향합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면서도 발끝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면 그 여자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앉을 때의 몸 각도입니다. 여러 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몸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방향으로 기울이거나 여러분 방향으로 약간 틀어 앉는다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공간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도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관찰할 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한 번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적어도 3번 이상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앉는지, 어디를 향하는지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다르다면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10번째, 신호인 3가지 확인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이 왜 유용한가 하면 친절한 성격과 감정을 혼동하는 가장 흔한 실수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는 원래 모두에게 친절합니다. 그 친절함을 호감으로 착각하면 나중에 큰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3가지 확인 질문을 적용하면 그 친절함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에게만 다른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다른 남자가 등장했을 때의 반응을 볼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야 해야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상황에 반응이 없는 성격이라면 이 신호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른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활발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 자체가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챙기는지 볼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모두를 챙기는 사람인지 유독 여러분을 더 챙기는지 비교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배려하는 성격이라면 모두에게 비슷하게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건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3번째 질문인 시간이 지날수록 적극적으로 변하는지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표현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다가 신뢰가 쌓이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그냥 친절한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친절 이상의 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을 종합적으로 보세요. 3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2가지라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라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신호를 종합해서 보실 때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5가지 이상이 여러분에게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그 여자는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가지에서 4가지라면 마음이 기울고 있는 단계입니다. 1~2가지라면 아직 우정의 단계에 있거나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신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신호를 확인했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신호가 여러 개 동시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을 때, 그리고 자연스럽게 단둘이 있거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 순간에 가볍게 더 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보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답게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9살, 경기도 고양시에서 약사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오늘 알려드린 신호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눈빛, 말투, 먼저 연락, 미래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 신호가 보였는데도 확신이 없어서 3개월을 그냥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점심을 같이 먹다가 자연스럽게 같이 더 자주 만나면 좋겠다고 가볍게 이야기했고 그 여자도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여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다리는 줄 알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10가지 신호와 함께 이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신호를 읽었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용기를 내는 것까지가 완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가장 실용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10번째 신호입니다. 친절함과 감정 사이에서 헷갈릴 때 이 3가지를 확인하세요. 앞에서 여러 신호들을 알려드렸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만 이러는 건지 아니면 원래 저런 성격인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확인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 질문입니다. 다른 남자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 여자는 다른 여자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다른 여자와 친하게 대화할 때 미세하게 반응이 달라집니다. 말수가 줄거나 톤이 살짝 차가워지거나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보거나 화제를 바꿉니다. 이걸 본인도 조절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아무 감정이 없는 여자는 다른 여자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와 관련 없는 일이니까요. 이 두 경우의 차이가 매우 명확합니다. 두 번째 확인 질문입니다.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챙기나요? 단둘이 있을 때 잘 대해주는 건 어느 정도 예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도 은근히 여러분을 챙깁니다. 음식을 먼저 드립니다. 자리가 불편하지 않은지 먼저 물어봅니다. 대화 중에 여러분이 하는 말에 특히 반응합니다. 관심 없는 남자에게는 여럿 있는 자리에서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이 보입니다. 세 번째 확인 질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관심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커지나요? 우연히 친절한 것과 마음이 있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지속성입니다. 친절함은 유지되지만 강도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눈 마주침이었던 것이 먼저 말을 걸게 되고 그 다음에는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점점 거리가 좁혀집니다. 이 방향성이 있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35살, 대구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복도에서 인사만 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먼저 말을 걸어오고 점심에 마주치면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고
최근에는 주말에 이런 카페 생기던데 같이 가봐요. 하고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확인 질문 모두에서 해당이 됐습니다. 다른 여자가 나타났을 때 반응이 달라지고 여럿 있는 자리에서도 챙겨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자, 오늘 10가지 신호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빛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오래 머물고 눈이 마주치면 피하지만 다시 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말투가 여러분에게만 달라집니다. 더 부드럽고 더 길게, 더 가까이에서 대화합니다. 세 번째, 몸이 여러분을 향합니다. 근처에 머물고 외모를 챙기고 여러분을 따라합니다. 네 번째, 디지털 공간에서도 달라집니다. 빠른 답장, 긴 메시지, 먼저 연락, 적극적인 소셜미디어 반응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사소한 말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린 말까지 기억하고 여러분 취향을 챙깁니다. 여섯 번째, 미래의 여러분을 포함시킵니다. 우리 나중에 같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일곱 번째,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든 이야기,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에게만 허용합니다. 여덟 번째, 오늘 새롭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을 은근히 테스트합니다. 의견 충돌을 만들어 보거나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이건 감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홉 번째, 몸의 방향과 특정 부위가 달라집니다. 발끝이 여러분을 향하고 고개를 기울이고 취약한 부위를 드러냅니다. 이건 신뢰의 표현입니다. 열 번째, 세 가지 확인 질문으로 친절함과 감정을 구분합니다. 다른 남자 앞에서의 반응,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의 태도, 시간이 지날수록 적극적으로 변하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았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놓치지 마세요. 지금 주변에 이런 신호를 보내는 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둘째, 착각하지 마세요. 친절함은 신호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신호들은 여러분에게만 나타나야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다면 그건 성격입니다. 여러분에게만 다르다면 그건 감정입니다. 셋째, 용기를 내세요. 신호가 확인되면 한 발짝 다가가세요. 여자는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고 다가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신호를 읽을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차이를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좋은 인연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